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우리 워크북 1분 컷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414번부터 보겠습니다. 위헌 판례가 보이네요. 우리 오케이. 형사보상에 있어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해서 형사보상 결정을 단심 재판으로 규정하면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이제 좀 무섭게 말하면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면은 한번 이의 신청이나 불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심 재판으로 끝 해버리는 게 재판 청구권 침해하고 형사보상 청구권 침해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이 아니라 이제 5년이죠.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입니다. 3번 형사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다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면은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4번 형사보상제도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형사보상금 수령했어도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415번 외형상, 형식상으로는 무죄 재판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이 있을 때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보상 청구권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들 유죄가 나왔어도 초과 구금을 당했다면은 형사보상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게 4번이죠. 원판결에 근거가 된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합니다. 재심을 해가지고 적용법조가 변경이 되겠죠. 근데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벼운 형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미 살아있던 구금형 집행이 재심 판결에서 형고된 형을 초과했습니다. 이게 초과 구금이죠. 그렇게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는 보상 요건을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서 집행된 구금을 형사보상이 필요한데 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유죄 재판이 나오더라도 초과 구금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사형집행 보상. 그래서 3천만 원 이내에서 우리가 보상을 한다. 그 다음에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이 증명됐을 때는 손실부터 보상한다.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형사보상 청구가 있고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소송비용 보상 청구권이 형사비용 보상 청구권이에요. 이거는 이제 변호사 비용 이런 거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대신 형사보상 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할 필요가 있죠. 우리 경찰 시험에서도 나왔던 것이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6번 형사보상 청구권은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국민에 대해서 근정적인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보상을 안 주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갇혀있던 세월을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랑도 관련이 있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형사보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넓은 입법 형성권 인정이 되니까 그 모든 금액을 다 줄 수는 없고 형사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해야 되겠죠. 침해한다고 볼 수 없겠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형사보상 청구가 무죄재판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했는데 너무 짧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앞날로부터 그 다음에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으로 좀 넓어졌죠.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4번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을 한 법원입니다. 맞아요. 상급 법원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맞고 5번에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고 형사보상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 왜 돈 안 주냐라고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17번 우리 형사보상은 그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재판기관이 잘못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재판하고 수사했어도 나중에 진범이 아닐 수는 있죠.
그래서 과실책임, 실수가 있어야지 돈을 배상해주는 손해배상과는 다르다. 국가배상 절차와는 다르다.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대해서 형사사법기관이 규칙 사유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세월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근데 만약에 국가의 형사사법 행위가 고의 과실이다? 그럼 국가배상 청구도 다 배상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그 다음에 피의자,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도 형사보상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쉽게 답이 됐네요. 그 다음에 형사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 받은 사람, 그래서 피의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형사보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3번과 5번은 이제 비슷한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죄 판결이 아니더라도 면소나 공소기각이 실질적으로 무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고,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재판으로 경합범, 그래서 두 개의 재판이 있었을 때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했을 때는 보상 청구의 전부를 인용할 필요가 없죠. 유죄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 청구를 안 해줘도 되겠죠. 무죄 재판 부분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미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해서 이미 형사보상법을 받았어요. 총 피해 금액이 1억인데 형사보상으로 7천만 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가배상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이때 또다시 1억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돈을 받은 7천만 원은 빼고 3천만 원을 청구를 가능한다. 그 배상 이미 받았던 손해보상금의 X를 빼고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애매하게 끊기니까 두 문제 정도 볼게요. 여러분들 419번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 배상 신청을 해야만 되냐, 이게 여러분들 이제 필요적 전치주의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국가배상 청구는 임의적 전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바로 제기할 수 있어요.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없고 민법 규정 준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아마 답이 될 것 같고요. 옳은 걸 골라야 되니까. 공무원의 직무에는 사경제 주체의 활동을 포함되면 안 되죠.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가장 넓은 개념이죠. 공무수탁사안까지 포함이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에 420번 당초 유효한 법률이었습니다. 원래 법률이 유효했는데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있었어요. 일단 유효한 법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에 근거해서 직무집행을 했겠죠. 나중에 이 X라는 법률이 위헌 결정이 됐다 해서 이때 당시에는 합헌이었기 때문에,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있는 법을 근거로 우리가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우리가 이제 법률이 위헌이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바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국가배상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와장창창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조항이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청구권적인 영역이니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형성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배상 청구는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무과실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와장창창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국가배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 청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국가배상 청구권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개별 국민에게는 돈 받을 수 있는 금전 청구권으로서 재산권이 인정이 된다. 3번이 일단 답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생명피해를 입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 목숨과 관련된 것이니까 채권자가 그런 걸 양도하거나 아니면 압류하면 안 되겠죠. 신체 피해도 이런 것들은 다 병원비로 써야 되겠죠. 하지만 재산 피해는 양도나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랑 관련해가지고 다음 회차에서 국가배상 청구권이랑 그 다음에 그 번제피해자 구조청구권 이어서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